김어준의 뉴스공장. 내부자 둘 오늘 3부에 긴급 편성됐습니다. 왜냐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이해운 대표의 성공을 바라는 안민석 의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해운 대표 여기 방송하셨잖아요. 예. 나가면서 제가 뜨겁게 축하의 포옹을 해드리고 아주 예, 사진 찍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저 공장장이나 우리 김성태 의원님하고 같이 기념사진도 찍고요. 김성태 의원님 같이 앉으셨어요. 이해운 대표가 정말로 그 건강한 보수의 아이콘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제 대학 동기라서가 그런 게 아니라 대학 동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이 바르고 대학 동기라서 그런 거군요. 정말 저런 보수 정치인이 몇 분만 더 계셔도 뭐 김성태 의원님도 뭐 포함되지만요. 정말 그 건강한 보수 또 건강한 진보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정치가 되기를 바라고 그 중심에 이해운 대표께서 보수의 중심이 앞으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도 축하 메시지 한마디 하셨어요. 이해운 대표의 대표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죠. 사실상 그동안 또 이 교통방송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늘 개혁보수와 또 왜 보수가 핵심해야 하는가 그래도 소신껏 많은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달해 드렸는데 이제 그 부담을 저 혼자 이제 아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무겁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운 당대표는 여성 지금 당대표 3명 대한민국 헌정 정당 역사상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그런데 제대로 된 야당의 여성 당수로서의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우세했는데 뉴스공장과 김우중 공장장의 성원으로 이해운 대표가 됐다는 설이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다음번은 뉴스공장과 김우준 공장장이 안민석을 여당의 당대표로 만들 것이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일각에서 있긴 그런 있습니다. 얘기는 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고 그리고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튼 이해운 대표가 불가능할 것이다. 예. 이해운 대표가 이 프로그램에 덕을 많이 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어준 공장장께서는 오늘 뭐 다른 때는 우리 안민석 의원을 좀 폐마하고 약간은 무시하는 그런 자세가 있지만 오늘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를 폄하하는 게 오늘은- 몸에 뱉죠. 제가 그것은 뉴스공장 하기 전에 예, 안민석 의원을 처음 알았던 10여 년 전부터 이미 그래왔거든요. 그랬었군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나이가 이제 50 됐는데 인생 똑바로 제가 사시고. 작년 9월 달에 이 내부자 둘 첫 방송 때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안민석 의원님과 서로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이 코너를 시작했었는데 김우준하고 같은 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야기도 물론 관계인데. 무줄도사라고 제가. 그렇지만 그때 제가 안민석 의원은 민주당 내에 최고의 전략통이라 사실상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인물 1호라 이렇게 내가 평가합니다. 탄핵을 3년 기획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 일각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대단한 분입니다. 어제 창원역에서 토크 콘서트 하느라고 내렸는데 100분 정도가 나와서 저를 환영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피켓을 꺼내더니 탄핵 기획한 안민석 구속하라 그러면서 역에서 한 30분 정도를 못 가고 환영 인사가 아니라? 시달렸어요. 사실상 예. 제가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측근 인사들에게 이 안민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정유라 문제나 정윤의 이야기 이게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심각한 이야기다. 그래서 정말 잘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 다들 그냥 그냥 별거 아니고 그냥 사선 달고도 아무 역할 하지 못하는 한 의원의 한 풀이 정도로 이렇게 치부해버린 게 잘 나가다가 오늘 뭐 어떻게 보면은 정권까지 내준 이 결과예요.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좀 우리 안민석 의원 축하해 드려야 될 일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애교 순방을 나갑니다. 방미 수행단에. 물론 미국이죠. 예. 미국 방미 수행단에 사실상 국회에서는 유일하게 2명이 참여하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이거 국가 보안인데. 본인 입으로도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참 제가 이야기했어요. 네. 대한민국 국가 보안 객이 많이 떨어졌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민석 의원이 그 한 사람은 김경수 의원이에요. 네. 그거는 자타가 공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이니까. 오른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가는 거라고 치면 그렇지만 안민석 의원은 뭐 오른팔도 아니고 왼팔까지도 아니고 예. 그렇지만은 새끼손가락도 아니고 사실 이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되고 미국 방문할 때 그때 수용하는 정치인이 가장 대통령의 신임을 많이 받고 있다는 그게 정설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안민석 의원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아는 거죠. 근데 걱정이에요. 제가 이 왜 가시는 거예요? 수행단의 핵심 인물로 가는 거를 미국 측에서 알게 되면은 우리의 카드가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극도로 미국 측이 알면 미국에서 굉장히 반가워하겠죠. 말을 아끼고 언제 출발하느냐도 그건 국가 보안이다. 뭐 비행기 시간이 몇 시냐 제가 일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따로 가십니까? 아니면은 전용기 타고 계십니까? 국가 보안입니다. 네. 전용기 전용기 같이 타고. 네. 전용기 작전을 바꿔야 되겠네요. 전용기를 처음 타시는 거죠? 네. 국가 보안입니다. 사실상 타시는 거겠죠. 사실상 중요한 인물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민석 의원이 미국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아서 본인 스스로 이제 미국통이라고 자랑하고 평소 다니셨지 않습니까? 또 가장 최근에 방문한 조역 대위권으로 미국 텍사스주까지 가가지고 네. 그때는 이제 자비로 가셨고. 예. 그때 고생도 하셨고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히 미국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민석 의원을 꼭 집어서 이렇게 데려가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탄생의 가장 1등 공신이라는 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사실상 공표한 거나 마찬가지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의원님, 문자가 이런 게 왔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사실상 이 말 금지해 주세요. 어떤 말이요? 버릇이시거든요. 살상. 예. 실상으로, 그런 살상으로 버릇이 살상. 있었어요? 제가 사실상. 뭐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서 우리 청취자들은 안 보이는데요. 네. 사실상. 저분께서 당황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 코가 보통 사람들 큰데요. 코가 벌렁벌렁 많이 거리는 하셨는데. 그거는 소이야기 있는데 그만해요. 네. 예? 사실상 그거는 저도 잘 못 느꼈는데 예리하시네요. 아니, 그건 항상 하신, 대화 중에 1분에 한 평균 2번 정도 등장합니다. 살상. 예. 근데 어릴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야기할 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다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 생각이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왜 가시는 겁니까? 안민석 의원. 네. 안민석 의원께서 이제 오늘 대통령 모시고 미국 가시면서 제가 꼭 대통령께 안민석 의원이 신임만 받지 말고 대통령께 꼭 직언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해드릴 말씀 예, 있으세요? 그래서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을 모시는 그런 몇몇 분들의 과거에 보면은 항상 첫 순방 때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윤창중 대변인 말씀하시려는 거 아닌가요? 특히 그런 가운데 안민석 의원은 수행단에 왜 보통 덜뜹니다. 덜뜨는 분위기일 때 그때 정치인이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정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한결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실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가운데 사실상 여당이지만은 대통령 참모진에게 인사하려고 공항까지 나오지 마라. 이건 소탈한 참 순방길의 모습이고 참 좋아요. 저는 그렇지만은 이 한미 정상회담은 첫째도 둘째도 북핵 폐기 회담이 저는 돼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원전 폐기가 우선이 아니라 북핵 폐기가 우선이 되는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민석 의원이 꼭 좀 대통령에게 좀 이 부분을 좀 강조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뭐 지금 장관 청문회가 또 되지 않습니까? 이 국방장관 내정자, 송영무 장관 내정자 같은 이런 부분들은 자신들이 처리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오늘 떠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 비행기 안에서 두 가지를 꼭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야당이 인사청문회 잘 통과시켜주기로 약속을 하셨다. 두 번째는 추경 예산 잘 통과시켜주기로 약속하셨다. 두 가지 말씀 제가 전해드리면은 그리고 이것도 편안한 방미길이 될 것 같습니다. 방미 수행단이면 들뜨기 마련인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절대 그러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김성태 의원님도 방미 수행단에 대보신 적은 없었습니까? 저는 뭐 항상 비주류만 생각해가지고 해본 적이 MB 없으신데 때도 그렇고 박근혜 때도 왜요? 한때는 본인도 해본 적이 없다. 한때는 김무성 대표의 복심으로 아주 기고만장할 때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사드나 북핵 문제 이것 때문에 이 한미 관계가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말씀을 꼬여 하시고 있거든요. 저렇게. 그래서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은 기고만장. 이 실타래를 푸는 어떤 최소한의 그런 단초를 마련을 기고만장까지는 모르겠는데 김성태 의원님이 지금 바른정당에 남아 계셨으면 당대표가 됐을 확률이 꽤 높죠. 상당히. 씁쓸하시죠? 아니 뭐 저는 정치인들 노래 한번 틀어드려야 되겠네 이거. 참 나는 모든 거 다 정치인들은 뭐 운명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고 네. 내 역량과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고 그래서 어쨌든 씁쓸은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거 내 전혀 자리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저는 않습니까? 바른정당 이혜원 대표가 여성으로서도 당차게 하면서 진정한 보수 핵심의 아이콘으로서 또 건강한 보수가 대한민국에서 뿌리낼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바른정당이 역할을 우뚝 할 수 쓰면 있다고 봅니다. 우뚝 쓰게 되면 다시 돌아가실 겁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제 바른정당보다 더 핵심하고 혁신 더 경쟁을 하는. 건강한 그런 보수로 이렇게 일신되어지면은 그 문제는 지금 해결되죠. 자유한국당이 좀 잘 하셔야 되는 게요. 어제 그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추진하는 초당적 여야 의원 모임을 결성을 했는데요. 전체 41분이 참여하셨어요. 김성태 의원님 당연히 그중에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의원님 딱 한 유일하게. 분만 예. 장재원 의원님께 제안해 보셨어요? 딱 한 분만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정파적인 그런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부정부패를 단죄하자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특별법인데 이걸 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참여를 안 하시는지. 바른정당은 이혜원 의원님하고 하태경 의원 딱 두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님, 그러니까 이혜원 의원님은 대표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안민석 의원이 뭐 일을 벌리고 뭘 법안을 추진하면 첫째는 색안경을 다 쓰고 처음은 다 들여다보죠. 그죠? 그건 인정하셔야죠. 뭐 그런 측면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은 안민석 의원이 그동안 끈질기게 이 방송이나 또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 활동을 통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의 그 문제를 가지고 최순실 일가들의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거기에 안민석 의원이 또 이렇게 한다고 시작하는 하니 일이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저게 결론은 또 무슨 업무를 가지고 시작하는 뭘 가지고.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안민석 의원한테 몇 번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시듯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한마디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 자기 부를 치부한 거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국가가 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정치적인 의도는 가져서는 안 때문에 된다. 제가 앞장서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특별법 초당 모임에 참여 안 한다고 하면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네요. 모임 대표를 제가 빠질 테니까 김성태 의원님이 대표를 맡으세요. 그거 좋네요. 예. 제가 간사를 할게요. 어떠십니까? 의원님. 이 자리에서 결정하시죠, 그냥. 절대 지금 저 대표도 제가 시킨 겁니다. 아니 참 겸손하신 분이에요. 일정 부분은 맞아요. 아니 뭐 본인 절대 안 제가 하시다는데 공동 대표로 같이 하자 그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대표를 그만두시고 관사를 하시고
김성태 의원님이 대표를 하시면 되죠. 신의 한 수네. 좋네요. 사실상 저는 우리 콜입니다. 안민석 의원님이 내리 수도권 4선 의원을 하면서 예. 다른 의원 같으면은 당대표,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이거 다 최소한 했지만 상임위원장은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최소한. 그런 걸 모든 걸 자신이 안 하면서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겁니다. 행위원으로 지금까지 초지를 간 공장장 것 같아서. 정말 왜 그래? 오늘 미국 가는 길에 그래서 기분 좀 좋게 해주지. 저번에 이게 이제는 우리가 동료원이지만은 예우를 갖춰야 된다. 어떤 조직이고 기구고 뭐 모임이 만들어지더라도 항상 대표 내지는 회장 뭐 이걸 늘 이제 모셔야 된다. 그렇긴 한데 요 사안만큼 말씀하시다시피 김성태 의원님이 대표를 해주시면 상징적도 살고 자유한국당에서 유일한 의원으로서 그리고 이제 저거 다 안면서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불신 의혹도 떨쳐버릴 수 있으니까 대표님을 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뭐 김성태 저는 못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한 대표하세요. 사실은 사실상 이 최순실 재산 이 몰수를 위한 이 특별법이 참 지난합니다. 네. 쉽지 않은 법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일 그게 안 되면 그 책임과 원망 그거 제가 다 뒤집어서야 되는데 김성태 의원님이 그때 김우중 공장장도 또 그들어서 나 괴롭힐 거 아니에요. 아니죠. 대표하시면 제가 그 일은 도와드리죠. 왜냐하면 이 최순실 재산은 다만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왕따를 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순실 재산은 공장장 있잖아요. 김우중 이게 공장장이 나를 왕따하지 자유한국당에서 내가 왕따 당하지 않아요. 최순실 재산은 국민의 피와 땀이에요. 그래서 이걸 찾아서 몰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죠. 그러면 혼자 또 하시는 게 부담되시니까 이해운 김성태 공동대표 안민석 간사 이혜원 의원님은 이제 대표님이 됐으니까 못하실 것 같고 하태경 네. 좋습니다. 하태경 김성태 공동대표 안민석 간사 네. 이렇게 오늘 좀 간사라도 꼭 하셔야 되겠어요? 간사가 우리가 싫은 건 이제 수습 간사로 할게요. 안민석 의원이 다 좋은데 이차 방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대표 이제 박탈시키면 아마 난리 납니다. 자, 요 정도 하시죠. 아니 일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 제 수가 그렇게 저의 이 노림수가 다 이렇게 읽혀요. 이렇게. 네. 방미는 왜 하시는 겁니까,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 그런 일을 언론에 다 질문을 보도됐거든요. 하시는군요. 제가 말할까요, 그냥? 언론에 보도됐어요. 네. 본인 입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가시는지. 가시기 때문에 오늘 잡힌 거거든요. 예. 왜 잡혔는지 설명을, 왜 가는지 설명해 주셔야죠. 참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러운데요. 이게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지금 협상의 끝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국에 있는 약탈 문화재 중에서 어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보. 문정왕. 어보라는 것은 왕과 왕비를 위한 도장인데 왕실의 정통성과 권위를 상징하는 유물이거든요. 네. 이 그게 어부 미국에 중에 있어요? 이 어부 중에 하나 문정왕후 당시에 뭐 기세가 등등했던 왕비인데 문정왕후 어보를 13년도에 LA 라크마 박물관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아하. 협상을 해서 저와 이제 전문가들하고 민간단체가 협상을 해가지고 몇 차례 협상을 해가지고 이걸 환수 결정을 났어요. 예. 그런데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이렇게 쭉 흐름을 보니까 안민석이가 중심에서 이 찾은 이 어부를 안민석의 성과를 두고 볼 수 없다. 예 그래서 이것을 몇 년 동안 지금 시간을 끌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생각해 그쪽에서 보세요. 안 준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준다고 했는데도? 우리 정부의 노력이 거의 없었어요. 정부의 노력이 네. 없었다. 왜냐하면은 자 박근혜 구속되니까 세월호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니까 4년 동안 시간 끌었던 어보가 지금 이제 돌아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어보 마무리 협상 때문에 협상의 중요한 일을 하러 대표로 가시네요. 이렇게 가고 이 문화 주권을 되찾는 일이기 때문에 이 어보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처음 만난 자리에서 주는 선물로. 이것을 선물로 주면은 참 좋겠다 생각입니다. 14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왔을 때 어보 몇 점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와대 가서 선물로 준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런 그림을 저는 안민석 함께 의원은 보고 올 1월 달에도 정리역에 그 국내 전시를 위해서도 프랑스를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 문화재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 어보 이제 문정왕후 어보인데 이걸 국가 간의 특혜 약탈 문화재를 이렇게 가져오는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평소 안민석 의원이 이 문화재의 제자리 찾기에 해문스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하고
수년간 벌써 해외를 다니시면서 좋은 활동을 하신 부분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도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걸 4년 전에 뭐 이래 했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박근혜 뭐 정권에서 안민석 의원의 공을 갖다 제가 의심이 든다는 뺏기 거고요. 그렇게 하지 하필 마세요. 시기적으로 참 근거는 어떻게- 없는 그러나 안민석 의원이 그동안 좋은 노력을 해서 좋습니다. 이번에 또 예, 제가 그 이야기는 문재인 그 얘기는 제가 대통령과 뭐 함께 안 또 했던 걸로 하고요. 좋은 외교 좋습니다. 성과를 예. 거둘 수 있는 문제를 하여튼 뭐 가지고 틈만 나면은 저를 디스하려고 막 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기 문재인 약탈 대통령께도 문화재가 추경의 핵심이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11조 2천억이 그 지금 신고리 오늘 말 되게 말씀 많으시네요. 신고리 원전 5, 6기 그냥 그렇게 약탈 중단시키는 거 문화재가 아닙니까? 전 세계 15만 점이죠. 각자 얘기하시는 거지 그것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예. 15만 점의 약탈 문화재가 외국에 서로 있어요. 대화는 안 하시고, 예. 그래서 이 약탈 문화재 찾는 일을 이제 앞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의 역할도 이제 요구가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찾은 어부를 대통령께서 돌아오는 귀국 비행기 안에 그 가지고 임무 딱 하나 있으신 거예요? 가지고 나머지 거는 뭐 국가 보안성의 문제 때문에 좀 함부로 문제 이야기- 하나밖에 없는 거군요. 임무는. 안민석 의원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이 반드시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이 핵심인데 그렇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탈원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스위스나 독일 같은 경우도 이 탈원전을 결정하기까지는 33년 동안의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내고 심지어 국민투표를 5번이나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됐다고 해서 이미 1조 6천억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을 잠정적으로 그냥 중단시켜버리고 그걸 시민 배심원단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하면 이건 무책임한 거예요. 그럼 거기 지금 현장에 1,100명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일자리는 또 날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몇 년 전에 이영애가 드라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선전인가요? 그대나 잘하세요. 참 자유한국당이요. 지금 당대표 선거 치르고 있잖아요.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그러지 못하는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님 같은 중진 의원님께서 따끔하게 좀 혼줄도 내고 오늘 컨디션이 좋은데요, 오늘. 방송의 테마는 서로 각자 자기 말만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컨디션이 미국 좋아요. 순방길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자유한국당이 이 미국 안민석 의원의 미국 순방을 위해서 목요일 정규 방송이 이 수요일까지 앞당겨 가지고 대한민국에 이런 방송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안민석을 위한 방송인 거예요, 이거.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국가 보안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섣불리 이야기하지 않을 테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저희들 보고 잘하라. 제가 참조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유라 구속해라. 이런 좀 주장하십시오. 정유라 구속 사유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일반인이었으면은 10번 넘게 구속되었을 거예요. 특히 국정농단 사건 첫 유죄 판결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땅히 구속해야죠. 이런 이야기를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왜 못하는 겁니까? 그 정유라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유라의 발언 하나하나가 이 국정농단 사태 재판의 결정적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정유라의 구속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 지금 현재 수사 기법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마치 정유라 구속을 이거 싫어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최순실 재산 특별법 우리 자유한국당 찬성하자. 이런 이야기를 자유한국당에서 해줘야지 건강한 보수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안민석 의원님. 자꾸 저희들 공격만 하려고 더불어민주당 127명 중에서도 컨디션 지금 좋아요, 30여 명밖에 참석 안 했지 않습니까? 시간을 가지고 안민석 의원의 이런 진정성과 두 번 다시 대한민국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없어져야 된다는 교훈을 남기고자 하면은 이 법안 꼭 성안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시간 가지고 노력합시다. 저희 의원들이 30명밖에 참여하지 않은 건 또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그 내용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41명밖에 안 되셨습니까, 총?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안민석 의원이 이번에 방미 순방길에
많은 민주당의 동료 의원들 제키시고 이렇게 대통령의 신임을 가지고 제꼈다는 표현은 방송용으로 부적절하고 순실이당 이런 용어도 우리가 또 징계받았잖아요. 품격 있게 해요. 두 분이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오늘 그래서 시간이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예, 서로 딴 얘기하고 서로 성공적인 순방길이 되시고 특히 약탈 문화재 반환을 위해서 좋은 역할도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제끼고 대신에 간택되었다라고 정정해 주십시오. 간택은 또 선택되어졌다 그렇게. 자, 그러면 대표 하시는 걸로 결정이 된 것이고요. 네, 네, 그죠?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돌아오는 걸로, 그죠? 네, 최종적으로 제가 미국 가서 이제 마무리하고. 예, 미국 가셔서 한번 전화 통화도 한번 하죠. 예. 아니 그 전에 돌아옵니다 문제는. 아, 그래요? 바로 돌아오십니까? 다음 주 목요일 이전에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정이 짧으네요. 의료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되면 좀 더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컨디션이 좋고요. 서로 딴 얘기하시고 틈틈이 디스하시고 앞으로도 뭔가 분위기 다시 돌아왔으면 초반대로 없애버리려고 그랬거든요, 이 코너를. 국민당 안철수 의원이 최대 위기인데 그거만 한 코멘트 하시고 그럼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요 네. 이 또 제보를 받는 전문가 아닙니까? 제보왕이죠, 제보왕. 그렇죠. 네, 제보 근데 전문가. 제보를 확인할 때는 기본이 첫 번째가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많이 제보를 받아본 그렇죠? 사람으로서 그럼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기본 그렇죠. 네. 그래야지 제보의 신뢰도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 가짜 제보도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기본적인 절차를 생략했고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았고 제보자 확인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확인을 안 했다는 게 진짜라고 그러면은 공당으로서는 한심한 일이죠. 특히 안철수 후보, 전 후보 숨어 있을 일이 아니죠. 오늘이라도 나와서 국민 여러분들께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안철수 후보 숨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를 고발한 국민당, 안철수 후보, 최순실 국정농단 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이야기하니까 저를 허위사실로 고발을 했어요. 이거 치하하시거나 치하하지 않으면은 저도 끝까지 갈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혹시 이 사안에 코멘트 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국민의당 사태. 이건 문준용 제보 조작 판문과 관련해서 안민석 의원의 소신 있는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 마무리를 보면은 국민의당에서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안민석 의원 고발건 치하해라는 게 이제 또 마무리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분이에요. 본인 이익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이번에 이 문준용 제보 조작 판문은 특히 검찰이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이렇든 저렇든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사건의 진실을 몰랐다 해도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의 사건의 진위가 웬만큼 파악되셨으면은 국민들 앞에 소상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하죠. 오늘의 마무리 멘트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네. 지금까지 사실상 김성태 선생님과 제보 수령왕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미국 잘 네,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예, 수고했습니다. 고기만 먹습니다. 시사요정 김어준입니다. 어제 고용태 측 변호사가 증인 회유를 시도했다는 동아일보 단독 기사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고용태 씨 변호인들이 관세청 모 과장에게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 징계를 피할 수 있고 재판에도 도움이 된다는 회유를 했던 겁니다. 이 기사에 고용태 씨 변호인 측의 반론은 없어서 과연 그런 일이 있었는지 관세청 모 과장에게 전화를 했던 당사자입니다. 기사에 거론된 법무법인 문무의 조순열 변호사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조순열 변호사입니다. 예, 증인을 회유한 당사자로 지목된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직접 모시는 것으로 우선 고영태 씨가 기소된 후에 변호인 단에서는 사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여쭤보고 왜냐하면 이제 고영태 씨 변호인이라고 지금 계속 소개를 하면 오해 소지가 좀 있어서
변호인이었던 사람이죠. 예, 전 변호인이었고 지금은 변호인이 아니고 도와주시고만 하시는 분입니다. 일단 고영태 씨가 왜 기소됐는지 모르는 분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알선 수재, 사기, 마사회법 위반 이 세 가지로 기소됐는데 내용을 간단 정리해 주십시오. 왜 기소됐는지. 그 세 가지 혐의인데요. 알선 수재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관세청 인사청탁을 하면서 돈을 받았다는 거고 예. 사기 부분은 주식 투자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편취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국 마사회법 위반은 사설 경마장 운영 자금을 댔다는 그런 혐의입니다. 네, 혐의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기소들이 무리하다는 게 변호인 측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무리한 겁니까? 간단하게 더 정리해 주십시오. 알선 수재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고영태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거고 예. 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기 부분은 이미 경찰에서 충분한 수사를 했고 그래서 무혐의가 그에 대해서 됐죠.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가 됐는데 네. 갑자기 검찰에서 이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면서 이걸 갑자기 바꿔가지고 기소를 한 거고요. 네. 한국 마사회법 위반은 사설 경마장에 운영 자금을 댔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인데.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무혐의 된 것과 사기 피해자인데 피고가 된 부분 이 무리한 것이고 지금 고영태 씨가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건 고영태 씨의 주장이지만 예, 그렇죠? 엇갈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장이지만 이게 이제 법정에서 주요하게 다퉈질 예,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사에 보면은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 당신은 관세청 징계를 피할 수 있고 고영태 씨 재판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관세청의 모 과장이 검찰에 가서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신 적이 있어요? 그런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일단 제가 전화를 했고요. 전화를 한 적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첫째. 예. 그러니까 기소 전에 예. 이미 기소 전에 제가 관세청에 계시는 직원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직원에게 전화를 했고. 예, 직원에게 전화를 했고 예. 물론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해 있을까 봐 지적을 하는데요. 그 돈을 줬다는 그 관세청 직원에게 전화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아, A 모 씨는 아니고. 아닙니다. 평상시에 아시던 분에게 전화를 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고영태 진술과 그 돈을 줬다는 자의 진술이 예.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지금 관세청 A 씨는 A 모 씨는 고영태 씨한테 직접 돈을 줬다는 직접 것이고. 돈을 줬다고 하고 예, 고영태 씨는 자기는 받은 적이 받은 사실이 없다. 없다고 하고 예. 그래서 향후 저희가 변론을 하기 위해서 예. 탐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평소에 알고 있던 그 관세청 직원 제가 에게? 알고 형님으로 불리는 그 형님한테 여쭤봤죠. A 모 씨가 어떤 분이냐. 예,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겠느냐. 또 그 사람 평판이 어떻냐. 평소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금전관계가 좀 복잡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탐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변호사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그건 저희가 열심히 하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탐문을 하고 변론을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기소 전에 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탐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사에 보도되기는 관세 측 돈을 줬다고는 A 모 씨를 직접 전화해서 회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그런 식으로 뉘앙스로, 보도됐어요. 예, 보도가 네. 돼서 이건 그건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보도를 한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나 아니 그래서 예.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녁에 서로 전화 통화를 하고 좀 제가 따졌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말할 변호사가 세상에 어딨냐? 그렇죠. 그렇게 말할 변호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 바로 걸리는데. 그렇죠. 네. 또 그건 제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경험해봐서 압니다. 그 증인들하고 직접 통화하지 말라고 절대. 아, 그럼요. 예, 그렇게 그게 말하거든요. 나중에 큰 발목을 잡히는 일인데 예, 왜 예. 전화를 합니까?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검찰 기사 내용을 보면 검찰이 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 당신은 관세청 징계를 피할 수 있고 고시도 재판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게 지금 그 보도 내용입니다. 그렇죠. 검찰도 지금 변호사님이 그 A 모 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회유를 했다고 검찰도 알고 있다고 알고 있다. 보도됐어요. 이런 내용의 보도예요. 그런데 네. 저랑 통화를 한 저의 지인 관세청 직원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조사를 했고 네. 또 그분과 통화를 한 돈을 건넸다는 A 모 씨와에도
검찰이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이미 알고 있는데 검찰이. 그럼요. 그리고 그 두 분 진술 조서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검찰이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조사한 조사 내용에도 이런 내용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확인을 했다는 거냐. 굉장히 억울하시군요. 지금. 아, 정말 억울합니다. 지인과 통화했을 뿐인데 A모 씨와 통화했다고, 돈을 준 A모 씨하고 통화했다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그런 뉘앙스로. 그리고 지인에게 A모 씨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A모 씨에게 직접 전화해서 회의한 것처럼 기사가 나오고 그걸 또 검찰이 알고 있다고 나오고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른 걸 누군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거.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저희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뭐 전화를 한 그 A모 씨와 직접 통화를 했는지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런 내용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뭐 당신에게 당신은 징계를 피할 수 있다. 이런 내용에 굉장히 이 위험한 내용의 말을 했다. 이걸 검찰에서 확인했다. 이런 내용은 그러면 변호사님은 완전히 가는 거죠. 아주 정말 이건 문제가 있는 변호사가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이면 가시는 그런데 거죠. 예. 이걸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걸로 저희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해가 아니고 언론 플레이가 아니면 뭡니까? 왜냐하면 하지 않는 말이 나오는데. 아,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확인을 했다는데 저희는 검찰에 가서 이건 따지고 확인을 할 생각입니다. 기자하고 전화했더니 해당 기자는 검찰에서 확인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밖에서 얘기를 들어서 확인했다. 그 밖이 어딘지는 특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취재원에 대해서 말을 해달라. 나랑 대질을 하자. 그래야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겠느냐. 대질까지야 뭐 기자 앞에서. 저는 그렇게 따지고 싶었습니다. 억울하셔가지고. 향후에 뭐 법정에서 이제 물론 다른 이 고영태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서 그건 뭐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요것만 별도로 하나의 사건이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왜 나왔는지 저는 확인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거는 요건을 가지고 기자한테 소를 제기하거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이 한 적이,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뭐 특정인을 회유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고영태 씨 사건하고 연결돼 있고 고영태 그렇죠. 사건은 당연히 국정농단하고 연결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재판과도 연결돼 있고 다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 변호인들의 신뢰도가 확 떨어지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걸 정말 저희 변호인단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그런 어떤 문제 있는 보도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본다면. 근데 왜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검찰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는 언론 플레이를 그 누군가는 왜 했을까요? 뭐라고 변호인단 모여서 회의해봤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말씀을 더 공격적으로 드리기에는 좀 적절치는 않은 왜 것 나오셨어요, 같고요. 그러면? 아니 원래 이랬습니다. 이제 그 검찰과 저희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이 공방을 자꾸 이 언론으로 보도를 하면서 이 바깥 법정 밖 이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자. 이런 걸 하지 말자. 이미 나오셨어요.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목만 그러면 왜 이게 언론 추정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언론 플레이든 뭐든 그 한 당사자한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도 언론과 인터뷰를 극도로 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히려 저희 변호인단이 증인을 회유했다. 이런 아주 엄청난 이런 것을 왜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언론 플레이를. 저희는 생각이 공소유지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소유지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 검찰 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만약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추정 없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도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나 그런 추정을 해본다. 그렇습니다. 만약 이게 검찰에서 의도한 보도라면 저희는 이게 법정에서 이루어질 공방전 전에 이건 심증을 형성하게 하고 또 저희 변호인단의 어떤 변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관세청장이 최순실에게 충성 맹세를 했다는 보도가 관세청 관련 보도가 있었냐고 쭉 봤더니 그거 하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의심을 시점상 해보는 것이 맞아떨어지는데.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되기 전에 검찰이 기소를 하기 전에 제가 전화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 이미 확인이 됐고 그것도 당사자도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랑 통화한 관세청 직원 둘을 다 불러서 네.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한 사람만 통화하셨고 한 사람 통화 안 하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도 파악됐는데 이제 다 와서 파악이 됐고 그들과 제가 통화한 내용 1분밖에 안 물론 남았습니다. 상당 부분 상당 부분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 진술 조서에도 없는 내용을 예.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언론 플레이를 할 것 같았으면 이미 그 확인한 했을 후에 텐데. 했어야죠. 예.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 한 것은 이 시점에서 한다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다. 뭐 어떻게 의심스럽습니까? 지금 관세청장 관련된 일이 관세청장이 최순실에게 충성맹세 했다는 게 연일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검찰 대응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이런 생각해 보고 겁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영태 씨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고 하는 관세청 모 직원의 진술 신빙성이 흔들려 버릴까 봐. 그러니까 관세청 안에서 최순실 라인이 있는데 그래서 고영태를 물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최순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혹은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거짓 진술을 했을 거라는 상상을 하게 될까봐 이렇게 탁 치고 나왔다. 여기까지밖에 시간이 안 됩니다. 예. 거기까지 저희가 뭐 변호인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 단정하기는 어렵다. 저희는 이거죠. 의심을 해볼 수는 있죠, 충분히. 조순열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그렇죠. 제가 그것은 뉴스공장 하기 전에 예, 안민수 의원을 처음 알았던 10여 년 전부터 이미 그래왔거든요. 그랬었군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네? 나이가 이제 50 됐는데 인생 똑바로 제가 사시고. 작년 9월 달에 이 내부자 둘 첫 방송 때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안민석 의원님과 서로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이 코너를 시작했었는데 김우준하고 같은 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야기도 물론 관계인데. 무줄도사라고 제가. 그렇지만 그때 제가 안민석 의원은 민주당 내에 최고의 전략통이라 사실상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인물 1호라 이렇게 내가 평가. 탄핵을 3년 기획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일각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대단한 분입니다. 어제 창원역에서 토크 콘서트 하느라고 내렸는데 100분 정도가 나와서 저를 환영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피켓을 꺼내더니 탄핵 기획한 안민석 구속하라 그러면서 역에서 한 30분 정도를 못 가고 환영 인사가 시달렸어요. 아니라. 사실상 예. 제가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측근 인사들에게 이 안민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정유라 문제라 정윤의 이야기 이게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심각한 이야기다. 그래서 정말 잘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 다들 그냥 그냥 별거 아니고 그냥 사선 의원 사선 달고도 아무 역할 하지 못하는 한 의원의 한 풀이 정도로 이렇게 치부해버린 게 잘 나가다가 오늘 뭐 어떻게 보면은 정권까지 내준 이 결과예요.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좀 우리 안민석 의원 축하해 드려야 될 일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애교 순방을 나갑니다. 방미 수행단에 물론 미국이죠. 예. 미국 방미 수행단에 사실상 국회에서는 유일하게 2명이 참여하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이거 국가 보안인데 본인 입으로도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참 제가 이야기했어요. 네. 대한민국 국가 보안 객이 많이 떨어졌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민석 의원이 그 한 사람은 김경수 의원이에요. 네. 그거는 자타가 공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이니까. 오른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가는 거라고 치면 그렇지만 안민석 의원은 뭐 오른팔도 아니고 왼팔까지도 아니고 예. 그렇지만은 새끼손가락도 아니고 사실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되고 미국 방문할 때 그때 수용하는 정치인이 가장 대통령의 신임을 많이 받고 있다는 그게 정설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안민석 의원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아는 거죠. 근데 걱정이에요. 제가 이
왜 가십니까? 예. 수행단의 핵심 인물로 가는 거를 미국 측에서 알고 올실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가운데 사실상 여당이지만은 대통령 참모진에게 인사하려고 공항까지 나오지 마라. 이건 소탈한 참 순방길의 모습이고 참 좋아요. 저는 그렇지만은 이 한미 정상회담은 첫째도 둘째도 북핵 폐기 회담이 저는 돼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원전 폐기가 우선이 아니라 북핵 폐기가 우선이 되는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민석 의원이 꼭 좀 대통령에게 좀 이 부분을 좀 강조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뭐 지금 장관 청문회가 또 되지 않습니까? 이 국방장관 내정자, 송영무 장관 내정자 같은 이런 부분들은 자신들이 처리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오늘 떠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 비행기 안에서 두 가지를 꼭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야당이 인사청문회 잘 통과시켜주기로 약속을 하셨다. 두 번째는 추경 예산 잘 통과시켜주기로 약속하셨다. 두 가지 말씀 제가 전해드리면은 그리고 이것도 편안한 방미길이 될 것 같습니다. 방미 수행단이면 들뜨기 마련인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절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김성태 의원님도 방미 수행단에 대보신 적은 없었습니까? 저는 뭐 항상 비주류만 생각해가지고 해본 적이 MB 없으신데. 때도 그렇고 박근혜 때도 왜요? 한때는 본인도 해본 적이 없다. 한때는 김무성 대표의 복심으로 아주 기고만장할 때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사드나 북핵 문제 이것 때문에 이 한미 관계가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말씀을 꼬여 하시고 있거든요. 저렇게. 그래서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은 이 실타래를 푸는 어떤 최소한의 그런 단초를 마련을 기고만장까지는 모르겠는데 김성태 의원님이 지금 바른정당에 남아 계셨으면 당대표가 됐을 확률이 꽤 높죠. 상당히. 씁쓸하시죠? 아니 뭐 저는 정치인들 노래 한번 틀어드려야 되겠네 이거. 좀 참 나는 모든 거 다 정치인들은 뭐 운명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고 네. 내 역량과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고 그래서 어쨌든 씁쓸은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거 내 전혀 자리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저는 않습니까? 바른정당 이혜원 대표가 여성으로서도 당차게 하면서 진정한 보수 핵심의 아이콘으로서 또 건강한 보수가 대한민국에서 뿌리낼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바른정당이 역할을 우뚝 할 수 쓰면 있다고 봅니다. 우뚝 쓰게 되면 다시 돌아가실 겁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제 바른정당보다 더 핵심하고 혁신 더 경쟁을 하는. 건강한 그런 보수로 이렇게 일신되어지면은 그 문제는 지금 해결되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좀 잘 하셔야 되는 게요. 어제 그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추진하는 초당적 여야 의원 모임을 결성을 했는데요. 전체 41분이 참여하셨어요. 김성태 의원님 당연히 그중에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의원님 딱 한 유일하게. 분만 예. 장재원 의원님께 제안해 보셨어요? 딱 한 분만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정파적인 그런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부정부패를 단죄하자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특별법인데 이걸 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참여를 안 하시는지. 바른정당은 이혜원 의원님하고 하태경 의원 딱 두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님, 이혜원 의원님은 대표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안민석 의원이 뭐 일을 벌리고 뭘 법안을 추진하면 첫째는 색안경을 다 쓰고 처음은 다 들여다보죠, 그죠? 그건 인정하셔야죠. 뭐 그런 측면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은 안민석 의원이 그동안 끈질기게 이 방송이나 또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 활동을 통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의 그 문제를 가지고 최순실 일가들의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거기에 안민석 의원이 또 이렇게 한다고 시작하는 하니 일이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저게 결론은 또 무슨 업무를 가지고 시작하는 뭐를 가지고.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안민석 의원한테 몇 번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시듯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한마디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 자기 부를 치부한 거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국가가 그럼 할 수 있어야 된다. 저 다른 정치적인 때문에, 의도는 저 가져서는 안 때문에 된다. 제가 앞장서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특별법 초당 모임에 참여 안 한다고 하면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네요. 모임 대표를 제가 빠질 테니까 김성태 의원님이 대표를 맡으세요. 그거 좋네요. 예. 제가 간사를 할게요. 어떠십니까, 의원님? 이 자리에서 결정하시죠, 그냥. 절대 제가 지금 저 대표도 제가 시킨 겁니다. 아니 참 겸손하신 분이에요. 일정 부분은 맞아요. 아니 뭐 본인 절대 안 제가 하시다는데 공동 대표로 같이 하자 그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대표를 그만두시고 간사를 하시고 김성태 의원님이 대표를 하시면 되죠. 신의 한 수네. 좋네요. 사실상 저는 우리 콜입니다. 안민석 의원님이 내리 수도권 4선 의원을 하면서 예. 다른 의원 같으면은 당 대표, 원내 대표, 상임위원장 이거 다 최소한 했지만 상임위원장은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최소한. 그런 걸 모든 걸 자신이 안 하면서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겁니다. 행위원으로 지금까지 초지를 간 공장장 것 같아서. 정말 왜 그래? 오늘 미국 가는 길에 그래서 기분 좀 좋게 해주지. 저번에 이제는 우리가 동료원이지만은 예우를 갖춰야 된다. 어떤 조직이고 기구고 뭐 모임이 만들어지더라도 항상 대표 내지는 회장 뭐 이걸 늘 이제 모셔야 된다. 그렇긴 한데 요 사안만큼 말씀하셨다시피 김성태 의원님이 대표를 해주시면 상징적도 살고 자유한국당에서 유일한 의원으로서 그리고 이제 저거 다 안면서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불신 의혹도 떨쳐버릴 수 있으니까 대표님을 하시죠. 이게 되면은 우리의 카드가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극도로 말을 알면 미국에서 굉장히 반가워하겠죠. 말을 아끼고 언제 출발하느냐도 그건 국가 보안이다. 또 뭐 비행기 시간이 몇 시냐 제가 일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따로 가십니까 아니면은 전용기 타고 가십니까? 국가 보안입니다. 네. 전용기 전용기 같이 타고. 네. 전용기 작전을 바꿔야 되겠네요. 전용기를 처음 타시는 거죠? 예. 국가 보안입니다. 사실상 거겠죠. 사실상 중요한 인물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민석 의원이 미국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아서 본인 스스로 이제 미국통이라고 자랑하고 평소 다니셨지 않습니까? 또 가장 최근에 방문한 조혁 대위권으로 미국 텍사스주까지 가가지고 네. 그때는 이제 자비로 가셨고. 예. 그때 고생도 하셨고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히 미국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민석 의원을 꼭 집어서 이렇게 데려가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탄생의 가장 1등 공신이라는 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사실상 공표한 거나 마찬가지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의원님, 문자가 이런 게 왔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사실상 이 말 금지해 주세요. 어떤 말이요? 버릇이시거든요. 살상. 예. 살상으로 살상. 있어요? 제가 사실상. 뭐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서 우리 청취자들은 안 보이는데요. 네. 사실상. 저분께서 당황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 코가 네, 보통 사람들인데요. 코가 벌렁벌렁 많이 거리는 하셔도 그거는 그 이야기 있는데 그만해요. 네. 예? 사실상 그거는 저도 잘 못 느꼈는데 예리하시네요. 아니, 그건 항상 하신, 대화 중에 1분에 한 평균 2번 정도 등장합니다. 살상. 예. 근데 어릴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야기할 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다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 생각이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왜 가시는 겁니까? 안민석 의원. 네. 안민석 의원께서 이제 오늘 대통령 모시고 미국 가시면서 제가 꼭 대통령께 안민석 의원이 신임만 받지 말고 대통령께 꼭 직언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해드릴 말씀 네, 있으세요? 그래서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을 모시는 그런 몇몇 분들의 과거에 보면은 항상 첫 순방 때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윤창중 대변인 말씀하시려는 거 아닌가요? 특히 그런 가운데 안민석 의원은 수행단에 보통 덜뜹니다. 덜뜨는 분위기일 때 그때 정치인이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정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한결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김어준의 뉴스 공장. 내부자 둘. 오늘
3부에 긴급 편성됐습니다. 왜냐,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이해운 대표의 성공을 바라는 안민석 의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해운 대표 여기 방송하셨잖아요. 예. 나가면서 제가 뜨겁게 축하의 포옹을 해드리고 아주 예, 사진 찍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장장이나 우리 김성태 의원님하고 같이 기념사진도 찍고요. 김성태 의원님 같이 앉으세요. 이해운 대표가 정말로 그 건강한 보수의 아이콘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대학 동기라서가 그런 게 아니라 대학 동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이 바르고 대학 동기라서 그런 거군요. 정말 저런 보수 정치인이 몇 분만 더 계셔도 뭐 김성태 의원님도 뭐 포함되지만요. 정말 그 건강한 보수 또 건강한 진보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정치가 되길 바라고 그 중심에 이해운 대표께서 보수의 중심이 앞으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도 축하 메시지 한마디 하셨어요. 이해운 대표의 대표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죠. 사실상 그동안 또 이 교통방송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늘 개혁 보수와 또 왜 보수가 핵심해야 하는가 그래도 소신껏 많은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달해 드렸는데 이제 그 부담을 저 혼자 이제 아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무겁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운 당대표는 여성 지금 당대표 세면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그런데 제대로 된 야당의 여성 당수로서의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우세했는데 뉴스공장과 김우중 공장장의 성원으로 이해운 대표가 됐다는 설이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다음번은 뉴스공장과 김호준 공장장이 안민석을 여당의 당대표로 만들 것이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일각에서 있긴 그런 있습니다. 얘기는 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고 그리고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튼 이해운 대표가 불가능할 것이다. 예. 이해운 대표가 이 프로그램의 덕을 많이 본 거는 사실인 오늘 것 같습니다. 김어준 공장장께서는 오늘 뭐 다른 때는 우리 안민석 의원을 좀 폐마하고 약간은 무시하는 그런 자세가 있지만 오늘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를 폄하하는 게 오늘은 몸에 배